안녕하세요. 화양연화입니다. 오늘은 5월 저희 집 마당과 서재 동영상과 사진을 좀 올렸는데요. 사진 보시면서 제가 2013년도에 쓴 글이 하나 있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떠나기 좋은 날. 날씨는 눈이 부시게 청명한 가을이었고 막 단풍이 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입원실 창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와 아침 한때는 마치 아늑한 천국의 어느 침실이라도 되는 듯 안온하고 따스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병문안 오는 지인들의 손에 국화가 2묶음이 나왔으니 병실에서도 가을의 향기가 느껴졌다. 병원 마당의 단풍잎색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이 보였다. 자궁 건종을 수술하러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집에 도둑이 들었다. 지방에 며칠 나들이를 다녀오느라 집을 비운 사이 24평 내 아파트는 복도에 난 작은 창문에 방범창이 뜯겨져 나가고 폐물과 약관에 돈이 없어졌다. 새벽 4시 반에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현관문은 3분의 1점 열려있는 상태였다. 집안을 살펴보니 서랍이 다 엎어져 있었고 폐물함에 들어있던 반지며 금부치들과 동전을 모으던 저금통과 현금 40만 원이 없어졌다. 저금통 무게 때문이었는지 가방도 한 개 없어졌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약식서 진술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이미 도둑 맞은 것은 찾기 어렵다는 예감이 들었다. 옛날에도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지만 찾지 못했으니 경찰이 도둑을 잡으면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신뢰가 가지 않았다. 옆 동네 강산 아파트도 2집이나 틀렸고 우리 아파트 12층에도 며칠 전에 도둑이 들었다는데 아침에 문단속 잘 하라고 방송을 해야겠다고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럼 미리 조심하라고 방송 좀 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목까지 그 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꾹 눌러 참았다. 방송을 했더라도 내가 집을 비운 사이라 나는 못 들었을 테니까. 다행히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도둑이 들어 금전만 손해본 게 다행이라고. 아무래도 이건 동네 조무래기들이 손장난 같다는 내 말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 차원에서라도 꼭 잡아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경찰은 돌아갔다.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도둑을 맞았을 때 항상 나는 내 허술한 경계를 후회하기보다는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기를 당했을 때도 배신을 당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다. 어쩌면 스스로 힘들지 않기 위한 방어체계로서 그렇기를 바라는 합리화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 것이다. 집을 비우기 며칠 전에 생선을 구운 뒤 냄새가 빠지라고 주방 옆에 작은 방 창문을 열었다가 닫으면서 잠금고리를 걸지 않았음을 기억해냈다. 알루미늄 셰시로 된 방범창은 힘주어 밀면 옆으로 휘어지고 결국 어렵지 않게 뜯겨져 나간다는 것을 이번 일이 생긴 후에 알았다. 방범창 역할이 눈으로 경계를 걷는 한계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쯤 파출소에서 문자가 왔다. 동네 청소년 몇 명의 소행이라며 범인을 잡았다고. 그게 전부였다. 결국 잃어버린 폐물과 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그 사건은 그렇게 묻혀버렸다. 향기가 참 좋지요? 병실 내 맞은편 침대의 딸인 듯한 여자가 국화꽃에 코를 가까이 갖다 대는 내게 헬쑥한 얼굴로 혼자 말하듯 말했다. 퍼머머리를 가끔 쓸어 올리는 그녀의 손은 작고 하였다. 정작 그녀가 간호하는 환자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그녀는 초주검이 된 얼굴이었다. 혼자 팔짱을 끼고 창밖에 먼 산을 오래 바라본다든지 책을 읽는 것 외에는 거의 말이 없었다. 그녀가 간호하는 일흔의 할머니는 췌장에 혹이 생겨서 입원한 어머니였다. 오줌 주머니를 갈아주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식사 시중을 드는 일이야
누구든지 다 하는 일이지만 그녀는 열심히 그 어머니의 몸을 수시로 주무르고 있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몸이 저리다고 그녀의 어머니는 자주 주무르라고 체근을 했다. 자주 걸어서 운동을 해야 장이 제자리를 잡는다고 움직이라는 의사의 말이 있었음에도 그녀의 어머니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 어머니는 자주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퍼머머리가 햇빛에 반짝였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 머리카락이 번뜩였다. 염색 안 하시나 봐요? 나는 이야기를 이어갈 심산으로 그녀에게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아니요, 해요. 어머니 시중 드느라 요즘 한동안 안 했더니 흰 머리카락이 자꾸 눈에 띄네요. 그런데 자궁근종인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여자들은 대부분 작은 혹 정도는 가지고 있다던데. 네, 생리가 끝났는데도 적은 양의 하혈이 한 달 동안 내내 묻어 나왔어. 이상하다 싶어 개인 산부인과에 갔더니 처음엔 물혹이라 간단히 떼어내면 된다 하더니 아무래도 조금 미심쩍다며 큰 병원으로 가라고 소개서를 써주더군요. 여기 와서 처음 초음파 검사를 하니 5cm, 7cm 크기의 근종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했지요. 뭐 내일 당장 큰일 날 병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해야 하고 하혈이 자꾸 흐르니 얼른 하는 게 좋겠다 싶었지요. 여자의 상징인 자궁을 드러내는 일인데 마음이 좀 그랬겠어요.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제 아는 언니 한 번도 자궁을 드러낸 후에 심한 우울증으로 지금까지 고생하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옆에도 오지 않는다고 하던데 괜찮아요? 제 할 일 없을 시방인데 없어진들 어때요? 대개는 자궁을 드러내면 여자로서의 생명은 끝이라고들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참 서글프고 마음이 복잡했을 것인데 미리 다 알아보고 수술하니 별로 걱정 안 했어요. 나팔관을 드러낸다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 안 되니 좀 문제가 되지만 자궁이야 뭐 호르몬과는 크게 상관없으니 별로 걱정이 안 되던걸요. 50이 내일 모레인데 이 나이에 결혼을 할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한다 치더라도 아기 낳을 것도 아니니 자궁을 드러낸들 어떨까 싶었어요. 자궁이 아기집이지 성기는 아니지요. 이것도 나이라고 먹고 보니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살게 되네요. 8시간이나 췌장과 비장을 드러낸 거기 어머니보다 4시간 한 제 수술이 훨씬 간단한 수술인데요. 이제 생리를 안 하게 됐으니 자유의 몸이 됐죠. 젊은 여성이라면 좀 심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홀가분하네요. 참 긍정적인 분이시네요. 우리 어머니는 세상 다 끝난 듯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잘라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며칠을 우셨는데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1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준 11월 말일에 바깥은 비가 오는지 건물의 벽이 젖어 가려워집니다. 이 표현은 내 피부에 가려움이 조금씩 생기는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건조한 피부가 비가 오면 더 가려워지기 시작하는지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고양이가 다가와 수염으로 얼굴을 간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그럴 때 나는 고양이가 발톱으로 긁는 듯이 팔뚝을 싹싹 긁습니다. 그러면 팔엔 선명한 손톱 자국이 붉게 그어지지만 싸한 박하사탕을 입에 넣었을 때처럼 잠시 시원해집니다. 비는 이제 조금씩 빗방울이 굵어져 또독 하는 소리를 연달아 내며 낙숫물로 떨어집니다. 비는 수많은 작은 새들이 제잘거리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엄마 턱 밑에 앉아 끝없이 제잘거리며 쏟아내던 나를 어머니는 콩새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비는 콩새처럼 쉼없이 제잘거리고 있습니다. 바닥을 쪼아대는 비의 부리에서 콩알만한 새떼가 지저귀는 소리가 날 때 비새는 지상으로 유리구슬 같은 투명한 것을 날 것을 물어와서 놀이를 하듯 그것을 땅바닥에 내던집니다. 그 비새의 소리는 별을 가슴에 품은 것과 같아서 안타까운 당신을 해바라기 하는 내 사랑처럼
서늘한 체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눈물도 너무 슬프면 안 나온다는 것을요. 아직은 눈물이 있음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깊어진 병원 입구는 떨어진 은행잎이 노랗게 몰려 비에 얌전히 젖고 있습니다. 나는 한참 그 구석진 자리를 내려다보며 떨어진 낙엽에 고운 빛을 눈에 담아둡니다. 참 화납니다. 준, 오래전에 당신이 하신 도둑 이야기가 떠올라 나는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혼자 미소를 짓습니다. 오래전에 당신 어머니 댁에 도둑이 들었다고 했지요. 어머님이 절에 가신 사이에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아마도 도둑은 빈집이었음을 확인하고 그 집을 마음대로 뒤졌겠지요. 당신 어머님이 자식들이 준 용돈을 몰래 아껴 장롱 이불 속에 알뜰히 접어 넣어둔 만원짜리 지폐 뭉치를 발견하고 얼씨구나 하고 반기며 그것을 집어갔겠지요. 좋게 한 50만 원은 될 것이라 하셨다지요. 절에 다녀온 어머님이 아수라장이 된 집에 돌아와 당신에게 전화를 했을 때 당신 참 많이 놀랐겠어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 당신은 어머니의 무사 안부가 궁금했을 것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참 더디게 느껴져 애가 탔겠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당황해서 헐레벌떡 뛰어들어간 당신과는 달리 어머님은 아주 담담하게 당신 손을 잡고 달래셨다면서요. 아가,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돈과 폐물 몇 가지가 없어지긴 했지만 아무도 다친이 없고 다 무사하다. 그러니 되었다. 어머님은 그렇게 당신을 진정시켰다지요. 오죽하면 도둑이 가진 것 없는 우리 집에 들었겠느냐. 다행히 빈집에 들어 큰 탈이 없으니 고마운 일이다. 행여 다른 집에 사람이 있어 사고가 났더라면 큰일이 났을 수도 있었을 터. 잃어버린 돈이나 폐물이 그나마 없어도 될 만한 여윳돈이라 밥 굶거나 아주 급한 돈이 아니었으니 그도 다행이고 혹여 도둑이 급한 일에 쓸 돈이어서 그 돈으로 그 식구 목숨이라도 구하는 역할이라도 할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 되었다. 그렇게 믿자구나. 나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당신 어머니는 부처님 같은 말씀을 하시며 당신을 달래셨다지요. 그때 당신은 어머니가 생불 같아 보였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갑을 잃고서 그 지갑을 도로 찾을 수 없다면 그 지갑을 준 누군가 가난해서 적은 돈이나마 필요했던 이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전생에 쓰이거나 그 인연과 연결된 끈이 있어 빚을 지니가 인연 갚음으로 돌아간 것이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했을 때 당신은 내게 우리 어머니 같군? 하고 말했지요. 너무 낙천적인 거 아냐? 하며 내 눈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지요.